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통주 갤러리 남선희입니다. 저는 오늘요 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을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잖아요. 저희가 항상 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항상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전화를 많이 받으면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제주도에 있는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저한테 도움을 주실 팀장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곤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과분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센터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류 같은 경우에 면허를 받지 못하면은 네. 술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류를 생산해서 출고하고 이런 과정까지 면허 발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는 주류만 출고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하는 곳이 바로 이 국세청 산하의 주류면허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술이 못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술이 나올 수 없다. 과연 여러분도 이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양조장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와서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다양한 소식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양조장을 거쳐간 분들이 참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1년에 몇 군데 정도가 여기를 지나쳐서 이 양조장을 설립을 하나요? 대충 한 몇 군데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전통주 갤러리에서 워낙 많은 술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과연 뭐 한 200종류? 300종류?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너다섯 종류? 그리고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소주, 맥주, 네. 막걸리 이렇게 해서 한 5종류 정도를 넘지 못하거든요. 요즘에는 물론 한 10종류도 먹고 그러는데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종이 넘게 생산이 됐었거든요. 1000종이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2000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2000종이 새로 개발되고 생산되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1년에 2000종이라고 하는 술이 나온다. 근데 저희가 그 술들을 다 맛볼 수 있나요? 맛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물론 조금씩 맛은 보고 네.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그 술을 분석을 하면은 출고되기 전에 네. 반드시 거쳐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도수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출고를 승인을 하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고를 승인받은 것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보면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약주도 있고 뭐 청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도 있고 이런 것 중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청을 하는 주종이 혹시 있을까요? 요새 혼술 문화가 좀 대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중적인 술, 그런 뭐 맥주라든지 소주라든지 하는 거는 사실 몇 건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혼술 문화가 퍼지면서 맥주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 맥주가요? 맥주가 전체 주류가 한 11종 정도가 되는데 네. 한 40% 정도가 맥주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 아시겠죠?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면마다 지역마다 특산품으로 해가지고 막걸리가 다 있어요. 지역 막걸리가. 예. 그래서 예전부터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도 한 40%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맥주하고 최근 들어서 막걸리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제주도에도 혹시 그러니까 맥주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나요? 제주도 맥주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되죠. 제주도에서도요? 네네. 가장 잘 하시는 게 이제 제주 맥주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업체들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군데씩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전통주가 어떻게 발전해, 그러니까 되게 아주 큰 질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통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을 대여섯 가지밖에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전통주라는 인식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좀 마니아적인 면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전통주라는 걸 인식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전통주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막걸리 하나 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행이 있다고 하면은 그 좀 술을 가격 경쟁으로 해가지고 조악하게 너무 만들어서 흉내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너무 이제 옛날 방식 기구도 옛날 기구 이제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게 목적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조금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식도 너무 저렴한 술을 만들면 전통주는 별로 안 좋아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최근에는 품질에 비해서 이제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호기심에 맞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식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품질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갖추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그 전통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꾸준히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전통주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술을 만들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전통주의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옛날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죠. 현대와 미래가 같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아니면 과거와 미래가 같이 조합되어 있는 술들을 만들어야지만이 어째 좀 더 우리 술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보시면 이제 민속주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원래 일제시대 때 그리고 좀 양복관리법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사회에 이어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류 산업이 엄청 침체가 돼버렸죠. 그런데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내세울 수 있는 술이 많이 있으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키워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민속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돼요. 국세청 주도로 민속주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문배술, 옥선주, 뭐 송화백일주 이제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어떤 문화재, 문헌에 있거나 대대로 전해내오던 술을 간추려가지고 한 50여 개 정도에 대해서 민속주를 허가를 내주고 특별하게 법으로 세금을 좀 낮춰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그 부분이 세금을 부분까지 낮춰주면서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민속주라고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좁쌀 막걸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좁쌀 가장 막걸리. 유명하죠. 좁쌀 막걸리가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민속주 그런 개념으로 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금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있는 이제 박물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박물관에 와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과 전부 다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살짝 멈추긴 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금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조교육을요? 네, 양조교육을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네. 많은 분들한테 좀 하지는 못하고 12명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사실은 되게 제5회 네. 주류 기술 강습회인데 네. 62년도부터 이걸 지금 사진이 찍혀져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의 양조교육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지금 62년도 양조기술? 주류기술 강습회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일제시대 사진은 지금 근대화 사진인데 네. 일제 때부터 워낙 이제 주류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주조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저기 교육이 많이 사진을 있었죠. 보면 납세 보국이라고 나왔는데 네. 지금은 뭐 부가가치세도 많고 네. 그렇죠. 많은 세금이 많이 있는데 소득세, 양도세 많이 있는데 예. 예전에는 주세가 이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원이죠, 세원. 그렇게도 또 볼 수 네, 있겠네요. 중요한 지금으로 예. 따지면은 뭐 경제 역군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납세보고 말 그대로 뭐 세금을 좀 잘 내셔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여기 보면 제주 허벅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보리와 좁쌀을 이용해서 막걸리와 중식 소주가 유명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감귤을 이용한 막걸리와 가실주들이 지역 특산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가 되게 특수한 경우예요. 보시면은 쌀이 논농사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좁쌀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오, 문도 열리나요? 네. 오메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오메기가 좁쌀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메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좁쌀로 만든 술. 아, 그래서 제주도는 좁쌀을 이용한 주류가 지역 특산주로 많이 잡혀 있죠. 아.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네. 밭농사도 안 되고 논농사도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저 인접, 아, 제주도 인접, 뭐 인접에 전라도 쪽 있는. 관련해서 쌀이 구매해도 지역 특산주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아, 그럼 제주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전라도 네. 인접 지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완도라든지 뭐 그런 인접 지역에서 나는 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에 와 보시면은 다양한 술 이야기들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하게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의 장영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류면허 지원센터에서는 처음에 술이 출시되기 전에 분석을 하고 그거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출고전 주질 감정이라는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지 여부, 요거를 검사하는 정기 분석이라는 항목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이제 주류 검사를 하실 때 혹시 양조장에서 직접 주류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소매점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출고전 주질 감정이라는 제품은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제주장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세무서 직원이 가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제주장에 가서 세무서 직원이 직접 채취를 해서 저희 쪽으로 분석 의뢰를 하는 경우 크게 그것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주류가 여기를 거쳐야만 이제 생산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혹시 검사를 하시면서 맛도 보시기도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신제품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분석하다 보면 분석을 네네네. 하면서도 뭐 분석 항목 중에도 우리가 성상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술에 대해서 이미 있지 나쁜 향이라든가 나쁜 맛이 나는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술이 나오면 네네네.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시음을 해서 이렇게 좀 술맛도 보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기관 중에 국내 유일 기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너무 좋은 곳을 구경시켜줘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배꼽인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여기서 제가 네. 너무 좋은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제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네. 약속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네. 꼭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술을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양조장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세미나를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꼭 서울에 올라오고 견청도 갤러리에서 꼭 오셔서 알겠습니다.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주 갤러리가 저도 홈페이지 한번 가봤는데 좋은 술 같은 걸 소개를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인식이 넓어지면은 우리나라도 좀 세계적에 알릴 수 있는 좀 유명 명주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바람을 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갤러리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